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이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매력은 가장 강력한 지혜 수단이다.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지혜로운 마술이다. 세상의 어떤 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타고난 매력을 갖고 있어서 쉽게 인기를 얻는다면 당신은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타고난 매력도 노력을 더할 때 빛을 발한다.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호감과 존경을 얻고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내면의 매력을 찾아내 갈고 닦을 줄 알아야 한다. 무관심의 지혜. 때로는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자신이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사람들이 집요하게 자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는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개의 점이 있다. 하나는 상대가 원할 때 즉시 베풀어 줌으로써 당신이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베푸는 것은 의무를 호의로 전환시키는 매우 섬세하고 교묘한 방법이다. 당신이 마땅히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악덕한 사람은 호의를 받고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며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존경심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만큼 존경을 표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존경을 얻는 이유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호의와 존경을 얻고 친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반면 세상에는 넘치게 갖고도 절대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베푸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일에서 자비로움과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코 존경받지 못한다. 우정이 들어올 문을 항상 열어두어라. 아무리 고집불통이라도 우정이 들어올 문은 반드시 열어두어라. 그러면 그 문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마음에서 우러난 비판과 조언을 해줄 친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신뢰하고 그와의 우정을 높게 평가해야만 그런 값진 비판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좋아하거나 신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가장 내밀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정이라는 거울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거울을 통해서 비로소 진실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호감을 얻는 거절의 기술.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큰 호감을 준다. 진심이 담겨 있고 깍듯이 예의를 갖춘 거절은 성에 없고 무뚝뚝한 수락보다 훨씬 듣기 좋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아니요 라고 해서 모든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무턱대고 거절부터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수락하더라도 좋지 않은 인상만 주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춰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의를 잃지 않게 한다. 자족하는 삶.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자신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취향이 고상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부러워하고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최고의 행복은 스스로 신처럼 자족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 자금이 모자라 외부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내부를 완성하지 못한 건물처럼 내실 없이 외모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겉모습은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내면은 오막살이처럼 초라할 뿐이다.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첫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곧바로 수도승처럼 침묵을 지킨다.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화제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과의 대화는 공허해진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것들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자신이 내면 세계가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지성이 날카로운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 자신을 안다는 것의 의미. 세상의 기준이나 상식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명예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생각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처리한다. 신중한 자세란 자기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겨내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천성적인 능력과 후천적인 노력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기질과 전혀 다른 숨어있는 극단의 기질까지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아는 것에서 자신을 계산하는 것이 시작된다. 지나친 행복은 불행으로 이어진다.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어라. 우리의 육체는 휴식이 필요하고 정신은 열망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면 쉽게 권태와 불만에 빠지게 된다. 호기심을 일으키고 정신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미지의 세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행복이 다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이다. 얻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는 순간 상실의 두려움이 생겨난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천상에서는 모든 것이 행복이고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슬픔이다. 천상과 지옥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행복과 슬픔 두 가지를 모두 맛본다. 우리의 삶은 무이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천상과 함께 생각할 때에만 소중하다. 따라서 삶의 변화에 무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운명은 변하게 마련이고 늘 행복한 것도 늘 불행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변화무쌍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 좋은 결과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가장 우수한 창도 창날을 잡으면 손을 베이지만 자루를 잡으면 뛰어난 무기가 된다.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많은 일도 그것의 장점에만 생각하면 오히려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에나 위대한 점이 있는가 하면 불리한 점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물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사물이나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이들은 불운이 닥쳐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건 매우 유용하다.